꽃님이님들 비상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꽃님이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집이 한 채뿐이라면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거라고요.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한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6년 지금 그 믿음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보유세 체계는 1주택자라는 이름만으로는 더 이상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집값 구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든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잦아졌어요. 집값 자체가 오르니까 세금 기준선도 함께 올라간 겁니다. 눈금은 그대로인데 물이 차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마저 축소 논의 대상이 되면서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고 팔려고 해도 걱정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사이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 잠김 현상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밑바탕에는 공급 부족 문제가 깔려 있고 정부는 집값이 급락하는 걸 원치 않으면서도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집을 가진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히 화만 내기보다는 매 형편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유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버틸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집은 가격표 이전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그 집이 매 삶을 갉아먹는 부담이 된다면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용기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노후와 건강은 한번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이후 1주택자 세금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공시가격과 보유세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니어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꽃내미님은 지금 이 변화 앞에서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꽃님이님 생각을 남겨주세요. 꽃길로 한번 가보시죠.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종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종현님은 서울 서초구에 30년 넘게 사신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 허리띠 졸라매며 마련한 집이고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는 부부 둘이서 조용히 지내시는 곳이죠. 그런데 작년부터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보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신데요. 2년 전에는 70만 원 정도 나오던 세금이 작년에는 120만 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거의 16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집값이 오른 건 맞지만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버거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현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대요. 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오르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기준선 자체가 높아진 거였습니다. 집을 팔 생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지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김종현님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꽃님이님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꽃님이님의 노후 재정 계획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꽃님이님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꽃님이님의 준비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이 영상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종현님 같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세금이 오른 게 아니라 정부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꽃님이님이 놓치고 계셨던 중요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단어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집값 기준인데요. 이게 실제 시세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집에 공시가격이 7억 원이면 현실화율은 70%가 되는 거죠. 정부는 2020년부터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여서 세금을 더 공정하게 걷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문제는 집값 자체가 오르는 상황에서 현실화율까지 올라가니까 공시가격이 급등하게 된 겁니다. 현실화율은 동결됐다 하더라도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은 따라 오를 수밖에 없어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미숙님은 2020년에 공시가격이 8억 원이었던 집이 2024년에는 12억 원을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세도 올랐지만 현실화율이 함께 오르면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이 모두 높아졌고 세금도 덩달아 뛴 거죠. 이게 바로 눈금은 그대로인데 물이 차올랐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세율 자체가 오르지 않았어도 기준이 되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발표 시기가 되면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건 소득 수준별 차등 보유세 검토 방향입니다. 현재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보유세를 더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득세처럼 누진 구조를 보유세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도입되면 연금 외에 임대 수익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시니어분들은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더 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논의 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 세수 확보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고소득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형평성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결국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더 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검토 단계지만 언제든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세금 급등 사례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처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폭도 컸고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70세 이정훈님은 송파구 아파트에 사시는데 2021년에 비해 올해 보유세가 2배 가까이 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을 두 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인데 세금만 계속 오르니까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본인이 노력해서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인데 그 책임을 온전히 집주인이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지방이나 집값 상승폭이 작은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세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형평성 문제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논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일정 비율을 공제해줬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장기 보유 공제까지 주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확보가 급하니까 이런 공제 혜택부터 손을 대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축소되면 집을 오래 보유했던 시니어분들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최영희님은 30년 넘게 보유한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었는데 장기 보유 공제가 줄어들면 증여세 부담이 커질까봐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주겠다던 약속이 바뀌는 거니까 허탈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과 시장 경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팔면 양도세도 내야 하고 장기 보유 공제마저 불확실하니까 차라리 버티겠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든 지역이 여러 곳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이 경직되면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가격 왜곡도 생깁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사고 싶어도 나오는 매물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69세 강동수님은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매물이 나오질 않아서 계획을 미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세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의 세수 확보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세입은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안정적인 세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집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세금을 걷기 쉽고 공시가격 조정만으로도 세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심화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방은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곳도 많은데 수도권, 특히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서울에 집중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보니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겁니다. 전라남도 모포에 사시는 73세 윤석현님은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아서 보유세 부담은 없지만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요. 어느 쪽이든 편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1주택자라는 이름만으로는 더 이상 보호받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 세금 부담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막연히 걱정만 하지 마시고 숫자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매집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보유세 계산기라고 치시면 여러 사이트가 나오니까 거기에 공시가격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걸 해보시면 매년에 매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미리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98세 김영애님은 이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고 나서 자녀에게 미리 이야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생활비 계획을 조정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건 거주지 이동입니다. 지금 사시는 집의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다면 세금이 적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에서 강북으로만 옮겨도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나니까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생활 편의성, 의료 접근성, 대중교통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세금은 줄었는데 병원 가기 불편하고 마트도 멀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서민호님은 서울 집을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오셨는데 보유세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생활은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증여 타이밍과 세금 효과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언제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집값이 급등하면 증여 당시 시세가 너무 낮았다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객관적인 가격을 증빙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74세 조명숙님은 작년에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으셨는데 덕분에 세무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신고가 마무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몇십만 원 들여서 감정평가 받는 게 나중에 수천만 원 추징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택 규모 조정 전략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부부만 사는데 방이 너무 많으면 관리도 힘들고 세금 부담도 큽니다. 그럴 때는 넓은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는 한 번 내지만 앞으로 매년 내야 할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남은 차액은 노후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요. 규모를 줄이면 난방비, 관리비 같은 생활비도 함께 절약되니까 일거양득입니다. 66세 한정수님은 40평대 아파트에서 25평대로 옮기셨는데 보유세는 물론이고 관리비까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정리하면서 오래된 물건도 버리고 나니까
마음도 가벼워졌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임대 수익 활용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크다면 일부 공간을 월세로 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룸쉐어링이나 단기 임대 플랫폼도 많으니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보유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 수익이 생기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유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칫하면 세금을 아끼려다가 더 큰 세금을 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별 감면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각 지역마다 고령자,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나 보유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데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몇십만 원이라도 아끼면 생활비에 보탬이 되잖아요. 72세 박순덕님은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 제도를 몰랐다가 이웃분 통해서 알게 되셨는데 뒤늦게 신청해서 지난 3년치 환급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혜택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챙기시는 게 본인한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금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주니어나 매매, 임대 같은 큰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상담 가능하니까 접근성도 좋아졌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수천만 원 손해보는 것보다 몇십만 원 들여서 정확한 조언 듣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세금 폭탄 맞고 나서 허둥대는 것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1주택자 보유세 환경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1주택자 보호라는 안전망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고 소득 수준별 차등과세는 검토되고 있으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마저 축소 논의 대상입니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세금 폭탄을 맞고 있고 시장은 경직되면서 사고 팔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정부의 세수 확보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집을 가진 우리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같은 1주택자라도 사는 곳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부담에 짓눌려 노후 생활비를 깎아먹게 됩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현금 흐름은 막히고 팔자니 양도세 부담이고 버티자니 보유세가 버거운 딜레마에 갇히게 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세금 고지서는 노후의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반대로 제배로 대응하면 어떨까요? 미리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주지를 옮기거나 주택 규모를 조정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증여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자녀에게 최소한의 세금으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감면 혜택을 챙기고 임대 수익을 활용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안이 아니라 안정감 속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매년 보유세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집 주소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보유세 계산기에 넣어서 대략적인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꽃님이님의 노후 재정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배분 계획으로 바뀝니다. 오늘 저녁 혹은 매일 오전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꽃님이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꽃님이님은 지금 이 변화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꽃님이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로 가보시죠.